자, 헬로 굿바이 회담 끝. 48초 환담. 네, 회담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환담이라는 것도 사실 뭡니까? 반가워야 환담 아닙니까? 근데 이걸 환담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바이든, 윤석열 만났습니다. 자, 악수를 합니다. 윤석열이. 근데 바이든은 윤석열을 쳐다보지 않고 있어요.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죠.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환담입니까? 환담은 서로 반갑게 맞이하면서 대화를 나눠야 환담이죠. 환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노루각수.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환담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다는 말이냐. 대형 사고는 바로 이거였죠.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게 그대로 방송에 나간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여기서 이 새끼의 정체는 누구냐? 미 의회입니다. 자, MBC가 먼저 터뜨렸고 SBS 받아줍니다. KBS 받았습니다. 지상파 3사가 일단 윤석열의 막말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TV조선, MBN, 채널A를 쭉 유심히 살펴봤는데 없어요. 입을 싹 다물고 있습니다. 지상파 3사가 이걸 매우 공격적으로 때려주면서 통화수합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게 다 날라갔다. 외교 대참사다. 파탄이다. 대미 관계 끝장났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떠들면 조중동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게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다면 조중동도 쫓아갑니다. 이게 외국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폴 캐리, 이 양반이 코리아 헤럴드 거기 기자라고 하는데요.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거를 영어로 했는데 if these F in Congress don't pass this, Biden is going to be so embarrassed. embarrassed는 너무 얌전해. 자, 이렇게 번역을 해서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자, 유승민도 참전을 했습니다. 나토 방문은 온갖 구설만 남기고 한국까지 온 펠로시 하원 의장은 패싱하고 영국 여왕 조문 가서 조문도 못하고 유엔 연설은 핵심은 다 빼먹고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은 하지도 못하고 한일 정상회담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마침내 카메라 앞에서 이 새끼들 쪽팔려서 어떡하나. 정신 차리십시오. 정말 쪽팔린 건 국민들입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의 이 이야기, 날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 대통령 만들려 뛰었다. 개고기를 네가 팔았잖아. 역사의 죄인인 겁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인간들은 역사의 죄인이에요. 개역 죄인이죠. 외람이들 단톡방에 지금 대통령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간곡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취지는 공식 석상이 아니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데다 외교상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여기가 간곡한 요청, 지금 대통령실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윤석열 굴욕 외교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일본에게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기시다 찾아갔는데 회담 장소 세팅도 안 했다. 왜 세팅을 안 했느냐? 만날 계획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찾아간 거예요. 30분 만나도 약식 정상회담. 뭔 헛소리야. 일본은 만날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그냥 쫓아가가지고 만나자. 자, 회담 하긴 했다. 사진사 한 사람만 데리고 풀 기자단은 아예 없었다. 의제도 없었다. 장소도 없어. 기시다의 행사장을 찾아가서 했다. 시간은 딱 30분이었다. 전무하고 후무할 반쪽짜리 정상회담. 사진 한 장 찍기 위한 정상회담. 당최 얼마나 사정을 했기에 이런 모양으로 했을까? 사정 정상회담이고 졸속 정상회담이고 또 사진 정상회담이다. 그래도 우리 각하께선 좋다고 활짝 웃으신다. 일본 정치 앞에선 언제라도 당당해야 할 우리 정치.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 대담 아닙니다. 윤석열 뉴욕에서 미 대통령 바이든과 48초간 회동. 5분 만났으면 동거라고 했겠다. 이씨. 하이 바이바이. 그게 무슨 회동이야. 노루각수 한 번 하고 그냥 헤어진 건데 어떻게 그걸 회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해외에 나가서 초대형 사고를 뻥뻥뻥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임계점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 경제 상황입니다. 환율 1,400원 돌파했습니다. 1,410원 가고 있습니다. 1,400원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었는데 이게 1,450원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무너져 버렸어요. 코스피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지금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 빨리 처분하고 현금 지고 있어야 됩니다. 떨어질 거예요. 2,000선이 무너지는 것 가능합니다. 1,450원이 만약에 돌파하고 1,500원 근처까지 가면요, 우리나라 진짜 망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경제가 완전히 위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발언이 트리거가 된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있어요. 미국 연준 기준금리 0.75 또 올렸습니다. 오늘 올렸어요. 3.25% 됐습니다. 미국과 금리가 또 역전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게 뭐냐면요. 자, 보시면 미국 연준은 11월 3일, 12월 5일 두 번 금리를 더 올릴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행은요, 미국보다 올릴 수 있는 타임이 한 번 적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미국과의 금리 역전은 결정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고 환율은 1,400원 무너졌고 코스피는 폭락하기 시작할 거고요. 미국 주가도 마구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방법이 있습니까? 외교가 뭐 이런 망가지고 개망신을 당하고 이래도 경제만 호황이면요 안 무너져요. 근데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정권은 지금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다가 BTS를 건드렸어요. 저는 이것도 매우 큰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대기업에 BTS 공연 협찬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도대체 왜 BTS를 건드립니까? 10대 기업 스폰서 참여 및 지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3자 뇌물죄 아닙니까? 자, 유치위원회 관계자가 후원을 좀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냥 전달하라고 해서 일단 드린 거고요. 자, 하이브 관계자랑 통화를 합니다. 우리나라 10대 기업한테 보내진 메일인데 제가요? 그 메일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메일을 보냈는데요. 하이브 관계자 이름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담당자를 이렇게 해놓고 담당자를 하이브 관계자 담당자로 딱 해놓고 자기들이 문자 막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브 관계자도 제가요? 제가요? 이러고 있잖아요. 해당 자료와 내용은 스폰서십 유치를 위한 목적에 노출되지 않도록 민감도 높게 대외비 요청드린다. 이거 봐요. 스폰서십 패키지 검토, 홍보 세부 사항을 하이브와 논의, 담당자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얌생이, 양아치. 자, 그리고 탄핵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제가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바로 돈 문제입니다. 이탄희 의원이 정말 잘하고 있는데 자, 이탄희 의원의 대정부질문에서의 활약 좀 볼게요. 정부의 철학, 정부의 진심은 말이 아니고요. 돈 쓰는 우선순위를 봐야 압니다. 그런데요, 돈 어디다 쓰셨는지 보십시다. 실제 돈은 대통령실 이전하는 2,364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대통령실 이동 803억, 경호처 예산 증가 193억, 영빈관 신축 철회하셨지만 878억이었고요. 외교부 장관 공간 25억, 청와대 개방 예산 465억 원, 이것만 2,364억 원입니다. 여기다가 말씀하신 합참 이동 비용 2,980억, 장례 비용 요거 합치면 5,344억입니다. 5,344억이면 공공주택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3,700세대.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데 대통령 부부 2명 용산으로 옮기는데 이 돈 써야 되겠습니까? 자, 바로 이 포인트를 짚어주는 이탄희 의원. 정말 칭찬합니다. 그냥 돈만 나열해서는 안 돼요.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공공주택 3,700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돈을 대통령 부부 2명 용산으로 옮기는데 왜 써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해야 국민들 가슴에 팍 꽂히는 거죠. 돈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 눈높이에 와닿을 수 있는 설명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런 발언들이 쌓이게 되면 국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아일보마저도 김건희 놀이터 만드나 청와대로 돌아가라. 자, 탄핵의 신호, 동아일보가 움직인다. 조중동 중에 동아일보가 먼저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이거 중요합니다. 결국 조중동이 돌아서는 순간 이 정권은 무너지는 건데 동아일보가 돌아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일단 SBS가 돌아섰어요. JTBC는 진작에 탔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호라고 봐야지 돼요. 근데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조중동도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영빈관 878억 예산 누가 제안했는지 추경호 공개할 수 없다. 공개할 수 없겠죠. 김건희가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도 신문 보고 알았다. 뭐 이런 정보가 다 있습니까? 윤석열도 몰랐다. 누가 제안했는지 공개할 수는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이 다 탄핵 마일리지라는 겁니다. 탄핵의 임계점 돌파했다. 방아쇠가 당겨진 겁니다. 미국 의회를 무시하고 능욕하는 발언을 한 한국의 대통령. 이게 언론으로 전부 다 보도가 돼버렸다. 대한민국 언론도 지상파 3사는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요. 자, 이걸 비중 있게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미국 방문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통화수합 이 두 개의 아주 중요한 걸 달성하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 물 건너 갔잖아요. 미국한테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러고 나서 또 캐나다 간다는 거 아니에요? 캐나다를 왜 갈까요? 캐나다 가는 거 지금 취소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캐나다를 취소하잖아요? 일은 더 커지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초대형 사고가 터져버린 겁니다. 진짜 이거는 탄핵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오늘부로 탄핵 국면은 접어들었다. 자, 탄핵 사유가 있냐? 저런 말 했다고 탄핵시킬 수 있냐? 저런 말로 탄핵시킬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본부장 비리 하나씩 언론이 계속 터뜨리기 시작하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가장 빨리 내려오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검찰은 더 이상 정치에 발을 붙일 수 없을 겁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실드 칠 수가 있어야지 실드를 치죠. 저는 탄핵으로 가는 건 막을 수 없는 기정사실이 돼버렸다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큰 기업들 삼성, 현대자동차, SK 여기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는데 이걸 굳히게 들어가 버렸잖아요. 재벌들이 윤석열하고 등을 돌려버릴 거예요. 저 인간 대통령 하니까 우리 기업 망하겠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아리백 이것도 기업들한테는 절체절명의 그런 안건이잖아요. 정부가 무지막지하게 세금으로 막 깔아주면 재벌이 그거 꿀 빨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재벌들이 자기 돈 들여도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야 될 판이에요. 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건 국가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윤석열 정부 때문에 기업들이 망하게 생겼다. 이게 가장 큽니다. 제가 탄핵 임계점을 돌파했다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는 기업들, 자본 권력이 윤석열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엄청난 타격을 입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본 권력이 윤석열 정부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조중동도 등을 돌립니다. 조중동은 정치 권력 편이 아니에요. 오로지 자본 권력 편이죠. 이제 탄핵은 출발했습니다.